이번에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사진입니다. 김정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의 사진인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입니다. 이 김정은이 아버지의 생일 기념 행사에 참석을 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동영상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요. 눈에 초점도 없습니다. 완전히 딴 생각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최근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아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했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활짝 웃으면서 군인들과 활짝 웃으면서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김정은인데 표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과연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김정은의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 기자. 네. 만약에 그렇다면 네. 김정은의 마음속이 편치 않아서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자기의 진심은 정은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거하긴 했지만 이복형도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저 동영상과 저런 사진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이제 이번 소행이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해서 국제적 비난이 좀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또 나가기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표정 관리도 좀 들어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네. 김정은의 저런 굳은 모습, 보통과는 다른,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네. 박수는 완전히 건성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 보는 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런 모습이 아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게 가장 최근 아마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이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에 어떤 김정은의 그 화면에 잡혀 지금 나오는 잠시 지나간 저 모습인데 저 때도 보면 별로 표정이 없고 저 초점도 좀 흐리고 지금 보시면요. 저희 장성택 처형 직후란 얘기죠? 처형 직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정이 사실 좀 넋이 나가는 모습이고요. 박수도 역시 건성건성 치는 것 같고요. 어떤 참석자들의 어떤 그 박수나 이런 걸 호응도 적고 아마 그래서 저 때도 우리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본인이 이제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한 것들이 결국 이제 북한 주민들 다 알게 될 것인데 거기서 좀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출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북한의 어떤 여론을 좀 살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약간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게 아니게 나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아마 글쎄요 이번에도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 때와는 달리 이번은 그 형인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 중앙TV에서 전혀 보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이 되겠네요.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서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했는데 그때 사진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김정은의 생일인 광명성절 이 두 날짜는 굉장히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취임 첫 해부터 두 사람의 생일날, 그러니까 광명성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도 16일 0시가 딱 되자마자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0시가 딱 돼서 생일이 75주년 생일이 딱 되자마자 같이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가서 저렇게 참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이었고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아 보이는 그런 표정은 전혀 아닌 상태로 전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북한 공작원들이 말레이시아까지 날아가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다. 그랬다고 한다면 김정은 지금 아버지 어쨌든 간에 그 김정남은 또 김정일의 맏아들 아닙니까? 네. 김정은의 속마음 속으로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라지면 일단 시원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죄책감도 굉장히 클 테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어쨌든 김정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성택 그 고모부 처형 이후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어쨌든 이복이긴 하지만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이 암살 지금 추정이긴 하지만 이제 죽인 이유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여담인데요. 그 어떤 역사 공부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 왕조에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원하고 광해군. 예, 그래서 이방원 같은 경우는 또 친형제는 안 죽이고 이복 형제만 죽였고 광해군이 친형과 이복 동생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없던 일을 사실은 이제 조선 왕조 같은 지금 왕조가 지금 북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3대 세습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봉건제도 그 조선 왕조를 떠올리는 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또 새로 쓰는 한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표정 관리도 있겠지만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양심이라기보다도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암살을 지시했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저기에서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북한의 명확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끝까지 시인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정남을 지원했던 중국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말레이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국교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인을 안 할 겁니다. 1983년에 있었던 미얀마 아웅산 테러 당시에 미얀마 정부, 당시는 아마 버마였을 것 같은데 그 북한과의 국교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했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확인하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의 그 외교 관계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기성 기자. 네. 어쨌든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을 지시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잠재적 위협적인 존재.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이제 김정남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김정은의 그 아킬레스건,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말이죠. 대북 소식통이 이제 전한 말입니다. 2010년 6월경 마카오에서 이제 그 지인들한테 한 얘기라고 해요. 김정남 씨가 이제 김정은은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이죠. 아들로 1984년생이다. 그리고 이후에 김정은을 고용희 바로 이제 생모라고 우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장성택하고 김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한테 가장 크게 느끼는 열등감이 혈통 문제라고 이제 대북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김정남은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해서 정통 백두혈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집요하게 그 김정남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김정은은 자기 생모가 이제 제일 교포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깥으로 알리자고 쉬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를 째포라고 해가지고 좀 등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한술 더 떠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크게 화가 날 만도 하겠다라는 것이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전문가들이 김정은이 자신의 생모로 알려진 고용희 혹은 고용희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김옥은 김정일의 마지막 부인이지만 많은 북한 당국자들이 간부들이 비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김옥의 아들이다라고 김정남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또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김정은으로서는 형을 제거해야 되겠다. 백두혈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북한에서 그렇죠. 그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4명이다 5명이다 보도가 좀 엇갈려서 알아봤더니 김정일이 기본적으로 동거했거나 결혼한 사람은 총 5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혜림, 무용수였죠. 그리고 이제 유부녀였는데 이혼시킨 다음에 김정일이 동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기영 작가의 아들이 이평의 부인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부인이 홍일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정식 결혼 안 알려져 있는 예, 예. 결혼을 했고 이제 김영숙이라는 사람과는 이제 김일성의 허락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딸이 이제 김철송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1교포가 북한에서 뭐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지만 2등 국민 취급당하는, 그러니까 별로 그 북한 사람들이 제1교포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이제 김정남에 대해서 약간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소위 비서 출신이라고 하는 그 김옥인가요? 예. 그 자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들만 알겠지만, 일단 김정은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정은이 김정남의 사망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이 2시 순서에 나왔었던 전 조선중앙TV 기자 장혜성 씨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릴지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복형인 김정남이 사망한, 또 자신의 지시로 살해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김정은의 속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김정은에게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더 이상 전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서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소식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